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후반에 이르는 귀홈 여성으로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고려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매우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사모님들께서는 저를 자격 없다며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남편의 승진 소식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결혼 생활 중에 여러 분야에서 다툼을 빚으며 제게 억지로 접근하려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난 저만의 견고한 신념을 지켰고 그 결과로 상황은 한없이 악화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승진했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다행인 것은 남편이 이비를 토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시어와 비슷했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을 핑계로 제게 다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10만 닥쳐오는 개신세가 되었습니다. 썰에서 종종 듣는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연한 만남에서 인연을 맺고 교제하여 결국 결혼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결혼 전에 얼마나 예쁘게 대해주시고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제가 큰 오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머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유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새아가 했던 말투와 미소가 결혼 후에는 사라지고 대신 앙칼지게 얘라고 부르며 저를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보였어요. 어느 정도 틀을 잡아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의도가 보여서 호락호락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을 휘둘러 길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너는 내가 궁금하지 않니? 뭘 해야 하니?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면서 혼자 지내는데 잠은 잘 자셨어요? 밥은 잘 드셨나요? 하는 궁금증을 품고 있었어요. 나 선택 시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살들이를 챙겨주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할 필요 있니? 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남편에게 하루에 2번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니? 제가 놀러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야 해? 남편한테 2번씩 전화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할래요. 땡, 내가 전화하면 안 되겠니? 왜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라고 할까? 안 그래도 바빠서. 나도 바쁜 사람이고 일도 많이 하는데 나만 전화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자식은 남편이기 때문에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안 될 거야, 내 시대에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당신의 말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라고 해도 의견을 말할 수 있죠. 어머니, 저도 부모님께 하루에 2번씩 전화하는 습관이 없어요. 왜 소중한 아들을 두고 며느리에게 효도를 강요하시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며느리도 효도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제게만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 집이랑 어머님 집이 가까운 점을 고려해 보세요. 어머님이 자주 우리 집을 방문하셔서 자주 만나지만 하루에 2번씩 연락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너 참 잘난 사람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잘 대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지 않은 거라고 의아해하십니다. 모양이니까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 며느리로서 할 일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도 아니거든. 내가 참 더럽다도 해서 됐다. 도대체 어느 집 며느리가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앙칼지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며느리들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달에 1번, 보름에 1번 전화드린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리나요? 저는 이런 며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어디서 주변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들었나요?
그래서 부러워서 일어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가 계속됐습니다. 되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잡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댁이랑 가깝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주 오셔서는 이건 어떠하며 저건 저렇다는 제 살림의 사사건건에 간섭하여 하루는 제가 본인 말에 말대기 했다는 게 괴스럽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너 이제 오니 아니 집안 꼬락선이 다 이 모양인데 퇴근 시간이 왜 이리 늦어 가만히 보면 너 참 대단하다. 지브리 모양으로 들어놓고 일이 손에 잡히든 나 같으면 신경 쓰여서 일이고 뭐고 하나도 못하겠다. 쟤 혼자 아주 천하태평이야. 하긴 그러니 집안을 개차반으로 만들어놔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러 갈 거야라는 시어의 말만 들으면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고 일하러 다니는 여자인 줄 알겠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깔끔한 성격이어서 정리부터 정도는 물론 청소도 신경 쓰면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게다가 살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같이 해야 하는데 시어는 노골적으로 쟤만 부추겨 먹으려 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대놓고 시어를 보는 앞에서 남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참, 저는 이런 식으로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님 아들이 어지러운 말을 한 것이에요. 나 다시는 집을 이딴 식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어서 와요, 여보. 엄마도 같이 계시네. 어째서 리는 봐, 지방을 꼭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내가 사용한 물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잖아. 소파에 과자 가루 좀 봐, 내가 없는 동안에 다시 누워서 과자를 먹었어. 나 살짝 때 가다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지방이 왜 그래? 우리 집에 오셔서 놀라셨어요. 괜찮아, 나가서 정리하겠다. 그러나 얼마나 마셨는지 못 보셨을 거야. 지금 추워. 빨리 먼지를 털고 바닥을 한번 싹 쓸고 닦아요. 제 호통의 남편을 맞이하기에 청소기를 챙기러 갔어요. 그 풍경을 보자 시모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겨우 화를 참는 듯 보였거든요. 본인 아들이 어지럽힌 거라고 하니까 참말 뭐라고 말은 못하고 열이 오르고 엄청 짜증났을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한테 청소시키는 거야. 며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당연히 어지럽힌 사람이 치워야죠. 누가 그걸 몰라? 그래도 막 퇴근하고 오면 애한테 그러면 쓰나요? 이동건이 어머니에게 막 퇴근하고 오자 그러면 쓰나요? 어머니도 막 퇴근하고 온 저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되는데 남편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유, 그냥 한마디를 앉아 한마디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보다 가방끈 길고 배운 거 많다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한 얘기 해본 거야? 무시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저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누가 모르시는지 물어보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우리 아들에게 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청소를 시키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는데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에게 시키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네요. 시험이 끝난 후에는 남편을 당장 잡지 않나요?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계신 것 같네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남녀 평등을 모르시나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을 따로 말씀하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반반 나눠서 함께 해야죠. 결혼한 뒤 서로 사회생활도 하면서 왜 제가 집안일만 해야 하는 것인지 불평듯이 생각해요.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니까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했다면 집안일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때는 아버님이 일하시고 어머님이 살림을 보셨겠지만 제 상황은 다르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일하면서 집안일도 잘 챙기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런 며느리가 없어요. 어머니, 다른 세상에서 사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살면서 일하면서 살림을 어떻게 혼자 맡기에요?
그러니까 전업주부이거나 그런 며느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같이 일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전에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채로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도 얻을 수 있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 상이 아니에요. 혼자 살림하면서 직장 다니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아이고, 철험의 말이 되었고 너는 내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도 할 필요 없이 입가심만 한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들렸다고 생각하게 돼. 아 그래, 누구 탓을 할 건가? 이건 내 아버지 문제라네. 너처럼 한마디도 못하는 며느리를 얻은 걸 보면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봐. 항상 끝은 이런 식이었어요. 한 번 잡아보려고 시비를 걸었지만 오히려 남편을 볼 편도 없이 말을 받아치니까 제 정신을 잃었어. 말대꾸운 며느리를 갖고 있는 자기 잘못을 입기도 했어요.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건 왜 매번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이겨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참 봅니다. 유치하죠. 다른 집들 보면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오순도순 잘 지내던데 왜 우리 고부는 틈만 나면 투덕거려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모가지 식으로 나오니까 솔직히 저로서도 달갑지 않았어요. 정부치고 싶어도 후시 탐탐 잡을 기회만 놓치니까 정이 뚝뚝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남편도 이런 상황을 잘하니까 한 번은 본인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묻더군요. 시호 앞에서 대놓고 아내 편을 들어주면 좋을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뭐든지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시모 편을 들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도 귀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두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본인이 엄마라도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면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줘야지.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당신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 처음부터 엄마가 작정하고 꼬투리 잡으려는 건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그러면 안 되지. 처음에는 둘 사이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라서 중립을 유지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이어지지 않으니까 난처하네요. 난처할 게 뭐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 말대로 어머님. 나한테 정말 일부러 하는 거잖아. 둘 사이에서 제대로 된 대화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인데 괜히 자기가 나서면 일이 더 복잡해질 텐데. 자기가 나의 편을 들어준다 하면 더 질투할 것 같고 심술을 부릴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어머니랑 이야기할 거니까 도와줄 일은 없어. 누구 편도 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남편이 개입하면 시무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니까. 게다가 남편의 도움은 크게 필요 없었어요. 괜히 거슬리는 일을 나누고 살아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제게 맡기라고 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호와의 팽팽한 기싸움을 유지하면서 투닥거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빠의 오랜 친구분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우연히 직원을 뽑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어느 정도 직급도 높은 자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아빠가 남편을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마침 같은 동종업계에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남편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이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셈이었습니다. 아빠 친구분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현재 회사보다 대우가 훨씬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되었고 앞바닥의 남편은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데 아빠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김서방 말이야. 이렇게 좋다니 어떻게 해야 해? 다니던 회사보다 대우가 더 좋으니까 일할 수 없을 텐데. 혹시 아빠가 잘 봐달라고 부탁했거나 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부탁하긴 뭐가 있어? 김서방이 어린이 알아서 잘할 거야. 난 아빠가 부탁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나 보다 했지. 회사를 옮긴 뒤로 너무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이건 다 아빠 덕이지 뭐 내가 뭘 했겠어.
김서방이 잘해서 그런 거지. 듣기에 제법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양이더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잘 이끌어가고 전체적으로 평가도 좋더라고. 거기다 거래서 계약도 쉽게 따내고 내 친구 놈은 칭찬을 잘 안 하던데 김서방은 일을 잘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면 말도 다 했지 뭐. 그래, 그럼 다행이네. 자기 일에는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알아서 잘할 거야. 그렇지. 김서방이 아면 위로 계속 올라가고도 남을 텐데. 그래서 말야, 내가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싶어. 아빠가 어떻게, 시골에 아빠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는데 워낙 시골이라 그런지 할 게 많겠지? 없고 그저 노는 것이었지. 그런데 이번에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거기다 큰 공장을 세우고 싶다고 말이야. 땅이 꽤 넓어서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주변도 조용하니까 일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 요즘 친구의 공장이 잘 되니까 확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 땅을 넘기라고 하더군. 큰 값을 내고 싶다고 해서 그걸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인데 이번 일이 김서방에게 기회가 될 것 같아. 주변에 사람 없고 뭐 없는 땅을 가지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도 그렇게 큰 땅을 그냥 돈 없이 넘겨주는 대신 김서방에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한테 그런 땅이 있는 줄 처음 알게 됐어?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 땅의 면적은 상당히 크군요. 그러나 주변 경관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못하고 임대하면서 눌려놓기만 했었는데 이제야 마땅히 활용할 때가 왔다고 하시더군요. 일도 잘하시고 회사에서도 평이 좋은데 물 가듯이 남편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냥 아까운 땅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좋은 일이겠네요. 무엇보다도 이번 일이 남편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쁜 게 없었습니다. 아빠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강력히 요구한 건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전적으로 아빠의 의대코로입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하나뿐인 사이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땅을 넘기셨다. 공장을 세우는 데 보태라며 목돈까지 보태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 측에서 남편을 따로 불러 부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어그러지니까 채로 제게 이 사실을 전했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장이 자기에게 부사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고? 아니, 이렇게 큰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지만 부사장 자리를 준다고 하시네. 새로 지을 공장의 부사장으로 발령할 테니까 맡아서 잘 키워보라고 하시더라고. 나도 자기처럼 크게 생각 안 하이비틴이다. 부사장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덕분에 현재 부사장의 자리를 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부사장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후회나 실망을 안겨드릴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주 감사하고 힘이 되는데 이러한 지원이 없는 경우 실망할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사장인 직함은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큰 자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몸무게를 믿기지 않았는데 이 자리는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자리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주어진 자리이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남편을 응원하며 큰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위협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부는 정모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다 자네가 일을 잘해서 그런 자리가 주어진 거지 아이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힘써 주신 덕분이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과 대표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워볼게요. 약속할 것 없어. 내가 자네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김서방, 성실함이 책임감 빼면 시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네. 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 참 나잖아.
자부인 그도이 소식을 전해드렸나?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도와줬다건 말하지 말고 자네가 능력이 좋아서 부사장 자리를 맡았다고 하거든 좋아할 거 뭐 있어? 괜히 부담스럽게만 하지. 내가 김서방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땅도 넘기고 투자까지 한 걸 알면 미안해하실 거야. 세상에, 다시 갚을 도와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실 텐데. 여러모로 마음에 쓰이실 테니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준비하겠지 않겠어? 감사의 말과 선물을 받자고 도와준 거 아니니? 우리 딸과 잘 살라고 도와준 거니까? 그러니 부인에게 내가 도와줬다고 말하지 말고 자네 힘으로 이뤄낸 거라고 말하게. 내가 도와줬다는 말보다는 자네 자신의 힘으로 성공에 이르렸다는 말이 더 듣기 좋을 거야. 얼마나 기쁘실지 상상도 못할 거야. 마음까지 헤아리는 분이었군요. 괜히 시무가 부담을 느끼게 해서 불편해할까봐 본인이 도와준다고 말해주세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능력으로 부사장 자리에 오른다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훨씬 듣기에도 좋고 깔끔하다고 합니다. 조이는 별 생각 없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나 싶었어요. 본인 아들을 부사장으로 만들려고 아버지께서 1억까지 희생하신 걸 알게 된다면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처지를 바꿔 제 아들이 처갓집에서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몸이나 발이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알았다고 했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시호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저는 이제까지 시모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싱글벙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동네 잔치를 벌릴 기세라고 역시 우리 아들이라고 언젠가 크게 한번 일낼 줄 알았다면서 남편을 치켜세우기 바빴습니다. 치호가 이렇게나 좋아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 좋았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제가 심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보통 좋은 일에 초 안 치려고 조심하기 마련인데 시모는 그런 걸 개나 줘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제게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려고 하시나요? 정말 기이하게도 제가 남편 옆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본인 아들인 이제 부사장은 더 이상 저와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제게만 따로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해서 시댁에 갔더니 이혼을 요구하며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속된 사사장으로 승진을 앞둔 상황인데 갑자기 위대하게 일어나니 뭐냐라면서 내가 워낙 바쁘고 우리가 입을 세우면서 말을 섞어봤자 안 되니까 긴 말 할 이유 없다 아니면 해또는 이혼소송 이런 것을 왜 저한테 듣나고 하는 건데 이혼하라는 말을 하면서 어째서 갑자기 그래요? 아니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축하를 받으러 경사장에 보낸 것 아니겠어요? 이혼을 하게 되어 어머니가 기뻐하셔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누구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해할 만하게 말하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오는 이런 감정은 너도 알잖아요.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며느리로서 하나밖에 없어서 실망스럽게 여겼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언제나 말다툼으로만 답변하다가 정말 고치고 싶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힘 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혼하기만 하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당신도 나를 싫어하지 않았잖아요. 서로 보기 싫어하지만 보면서 살면서 그만인 것 아닌가요? 저도 어머니에게는 그리 남들보다 심하게 지나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안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셨으면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잖아요. 아니,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똑바로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이 녀석의 말은 지금도 보기 싫고 너무 지겨워 죽겠어. 못 참고 바로 할 말하는 건 내가 나를 명백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무서운 거 알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지. 처음에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내가 아주 버르장 머리 싹 뜯어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어. 어른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굴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막말로 내 아들이 이제 부사장인 네밖에 뭐 아쉽겠네. 너 갈아치우고 참한 새 며느리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기막혀. 그래서 지금 말 안 듣는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라는 거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줄은 몰랐는데 제가 어머님을 과소평가했나 봐요. 과소평가고 나발이고 치워. 나는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두기 싫으니까 첫말 말고 이혼해. 싫어요. 제가 왜 어머니 때문에 이혼해요? 저 어머님이 하란 대로 하는 호수예요. 내가 안 한다고 버텨도 소용없어. 나는 앞으로 널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진작 잘했어야지. 내가 잡으려고 했을 때 순순히 잡혀줬으면 좋겠어. 이런 꼴을 보면 감정이 풀리는 지원아. 자업자득이야.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말아먹는 거야? 막말로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거든.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안 하는 내가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가당키나? 아니,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난 죽어도 못 본다. 시집 올 때 뭐 하나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남편 덕을 보려고. 그건 안 되지. 이참이 둘이 이혼시키고 더 좋은 집안 아가씨랑 결혼시킬 거야? 우리 아들은 이제 부사장이니까 그럼 그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니? 단편이 무슨 아이도 아니고 어머님의 이혼을 한다고 할 사람이에요. 이 사실 남편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데 뭐 싫다고 할 리가 없겠지? 그래봤자 잠깐이야.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건데 싫은 게 뭐 있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쁠 것이 없으니 알았다고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처럼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나쁜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아. 다 말한 건 나 자신의 생각이고 거스를 이유가 뭘까? 자식이면 부모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나는 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자식을 태우며 아도 너와 이혼시킬 거야? 어때? 이제 좀 현실을 느끼지? 설득하려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널 이혼시키고 내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 생각해야 해. 앞으로 내 말에 따르지 않고 거역할 수 있으면 특별히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당장 내 말을 따라가.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반성하고 용서를 청해 나를 내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견이었습니다. 이혼을 핑계로 다시 제게 다가와 큰 그림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대신 부사장 자리에 오른 줄도 모르고 이혼을 요구하다니 원래부터 정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약간의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 사이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부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강하게 나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주의 없이 핸드폰을 꺼내어 아버지의 친구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절로 번역된 텍스트는 논리적인 한국어 문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걸었습니다. 뭐가 큰 잘못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려고요. 아저씨, 바쁘실 텐데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부사장으로 취임하는 거라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없던 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남편과 이혼할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 땅과 돈을 모두 투자해서 사위부사장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옆에서 제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시모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영문을 몰라서 눈만 깜박거렸다 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말을 안 들으시네요. 며느리 필요 없다고 해서 나랑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부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하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권은 내게 주면서 나랑 혼인해서 살래? 아니면 어머니랑 살래? 언기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나는 어머니를 이혼하고 살 건지 애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이건 안 돼. 알아도 만일 나랑 이혼한다면 부사장의 자리를 잃을 것이야. 생각해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늘만 있는 시간을 나누어 줄 거야? 일부러 이대로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효과가 좋은 걸로 보였어요. 심영이 놀란 듯한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난 후에 들떠있는 심영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말을 걸어주었어요. 통화 내용을 모두 들으셨겠죠? 어머님의 말에 곧바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오늘까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요. 아마 지금 남편은 머리가 터져라 고민할 거예요. 어머님과 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나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부사장 자리도 걸려 있는데, 너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뭔데 부사장직을 준다고 해? 너, 아까 처음에 전화한 사람 누구야? 통화 내용 다 들으셨으면 이해가 안 되세요. 하긴, 남편이 어떻게 부사장 자리를 따내는 과정을 모르니 그러시기도 하겠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우리 아빠의 친구분 회사예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아빠가 추천해 주셨고요. 남편이 일도 잘하고 회사에서 평판이 좋으니까 아저씨가 눈여겨보셨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땅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하셨는데 남편이 부사장이 되는 조건으로 그 땅을 넘겨주셨어요. 게다가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도 얹어주셨고요. 제일 처음에 전화한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분인데 바로 남편이 대표님이래요. 너 그게 정말이야?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지?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사돈이 그렇게까지 말해? 다 지어낸 말이라고 얼른 말해. 모든 사실을 듣고 참았다가 시모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긴 믿기 싫었겠지. 누구 때문에 부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그걸 본인 발로 걷어차고 세민이 얼마나 난처한가. 시모를 마음껏 쥐락펴락할 수 있다. 거짓말은 기를 바라지만 있었어요. 모두 사실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부모가 자식 앞길에 제대로 태클 건 꼴이에요. 누구든지 부사장이 된다는 건지도 모르고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혼할게요. 저 아쉬울 것 하나도 없으니까요. 남편이 언제 부사장 자리에 올라갈지 보겠어요. 인생에서 2번 다시 없을 저로 기회인데 어머니께서 멋지게 날려주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뭐라고? 아니, 그렇다고 진작 말을 했어야죠. 왜 말을 안 했어? 아빠고 어머니께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본인이 살을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마면서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고 배려하신 거예요. 다 딸을 위한 한 행동인데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받는 것도 멋졌고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으니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이번 기회로 저를 내치려 하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도 안 하고 비밀이 뭔지 어쩌자는 거야? 너희가 말을 안 하니까 난 당연히 몰랐지. 알았다면 내가 이혼하라고 했겠니? 아니야. 애초에 정말 이혼시킬 생각도 없었어. 그냥 내가 하도 날 무시하고 재무딸이구니까 겁 좀 주려고 한 말이야. 아무튼 다 몰라서 생긴 오해가 오늘 내가 말은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못할 거야. 이미 들은 걸 어떻게 못 들은 척해요. 저는 이번 일로 어머니께 크게 실례한 것 같아요. 망했고 그나마 남은 게 전까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왜 그렇게 제멋대로 굴었다고 이혼까지 들 먹여야만 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했나요? 저는 정말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결혼한 후 너무 변해버리셨어요. 제 손목을 잡으려는 듯 하셨죠. 시집살이 시키려는 말로도 안 되는 장악을 하시면서 저를 괴롭히셨어요. 그러니 어머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들 수 있겠어요? 물론 어머님 말처럼 그냥 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장악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참을 말은 다 한 거예요. 아니, 며느리를 꼭 잡아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게 이해 안 가요? 그냥 좋게 지내느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랑 딸처럼 지내지 못해도 어느 정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거친 말투와 문장 구조를 고쳐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마치 제게 며느리를 마음대로 굽히려는 모양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 며느리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남편의 선택에 따라 이혼을 결정할 테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잠깐만,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오해를 풀고 가자고요. 말처럼 괜한 이유로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해보면 우리 시절은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던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법이었고 말을 거없이 따라야 했던 것까지는 말도 못했죠. 그래서 나 역시 당연히 행동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처럼 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 세상이 변했어. 그래서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거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바짝 약 올라서 너무 못 말해진 거야? 정말 미안해. 사과할 거야. 우리 아들이랑 어려움 없이 잘 지내지. 왜 이혼하나요? 이혼하게 할 만큼 저 탓이 있어? 우리 아들이 당신을 싫어하지 않게, 그런 일 없이. 내 말에 시큰둥하게 대하지 않기로 약속할게.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자. 만약 친정 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머님은 이렇게 오시겠어요? 어머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실망해.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데 제가 어머님을 몰라서 그랬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없는 척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 애초에 마음을 곱게 주셨어야죠. 어머님이 시어머니한테 당한 만큼 갚아주려 가면 어떡해요?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으니까 내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러한 굴레를 내 손에서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머님 참 어리석으시며 저는 어머님과 달라서 했던 말 못 주워 담아요. 남편 선택에 따라 이혼할지 결정할 테니 그렇게 알아두세요. 저는 마음 먹으면 먹은 대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쉬모럼 없는 일로 하고 주워 담는 걸 성격상 절대 못해요. 시모는 계속해서 사고하고 있겠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저는 연락이 뭐라도 시호에게 섞지 않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남편은 고민 끝에 저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호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제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부사장 자리에도 취임했으나 저는 시모와 완벽하게 연을 끊은 상태예요. 시모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지만 제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미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만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제가 간섭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에 관한 어떤 것도 전달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저를 모르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당분간은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시어머니 마음대로 흔들려고 했고 제게 한 짓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 시어머니에게 실망한 듯 했어요. 어쨌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는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홀가분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